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에서 이제 생물물리학이라는 융합학문을 전공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리학과 실험을 한다라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보통 엑스레이나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 현상이라는 물리 현상을 이용을 해서 DNA나 단백질과 같은 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물리학이라는 융합학문을 전공하면서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 현상이라는 물리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할 것이 바로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입니다. 굉장히 길고 어렵게 느끼시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형광펜을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형광펜을 쓰는 이유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형광펜을 쓰죠. 즉 빛이 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건데요. 우리 과학자들도 DNA나 단백질을 연구할 때 형광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광펜처럼 항상 빛이 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받으면 형광이 나오는 형광 물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녹색 형광 물질은 녹색 레이저를 받으면 형광이 나오고, 이 빨간색 형광 물질은 빨간색 레이저를 맞아야지만 빨간 형광이 나옵니다. 당연히 빨간색 형광 물질에 녹색 레이저를 쏘면 당연히 형광이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녹색 형광 물질에 녹색 레이저를 쏘면 녹색 형광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빨간 형광 물질이 가까이 가게 되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까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빨간 형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녹색 형광 물질에 녹색 레이저를 쓰면 녹색 형광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그 녹색 형광의 에너지가 가까이에 있는 이 빨간 형광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하고, 즉 그래서 결국에는 빨간 형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이 두 형광 물질의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두 형광 물질이 가까이에 있으면 에너지 전달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 형광은 더욱더 강하게 나오게 되고, 멀리 있게 되면 에너지 전달을 더 힘들기 때문에 빨간색 형광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DNA나 단백질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이 두 형광 물질의 거리에 따른 형광 에너지 전달 현상의 양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거리가 뭐 수 센티미터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니라 수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즉 1나노부터 10나노미터 정도까지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1나노미터부터 10나노미터 정도까지 되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형광 물질을 DNA나 단백질과 같은 생물 시료에 붙여서 이제 DNA나 단백질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수학 보시고 연구하시고 측정하시고 데이터 뽑으실 때 네. 이거는 참 내가 해봤어도 얘기하지 않았었지만 참 재밌었던 현상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질문이 뭐라고 그러셨죠? 항상 생각하신 대로 그 네. 예상치대로 항상 네. 데이터 값이 항상 나오세요? 아니면 예상치 않았던 것 때문에 이게 새로운 발견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네네. 라고 생각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재밌는 말씀해 주세요. 에피소드요. 솔직히 이제 제가 물리학과인데 생물학 전공 연구를 하고 있는 자체가 정말 신기한 건데, 저는 솔직히 그 DNA나 단백질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박사 과정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저는 DNA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NA부터 제일 신기한 거는 DNA에 이런 형광 물질을 붙여서 실험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붙일 거라 생각하세요? 저도 안 믿었거든요. 하지만 다 실험 방법이 있고 많은 과학자 선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실험을 해서 DNA에 이런 형광 물질을 붙였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나오는 형광 세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DNA가 정말 이렇게 신기한 현상이 있구나라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좋은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물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물리학자가 생물학 연구하면 너무 신기한 게 많거든요. DNA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생물학 자체 다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기해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고요. 이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 현상이요. 네. 저는 이 말을 어쨌든 간에 계속 반복해 사용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한 번 듣고 버리기 쉬운, 잊어버리기 쉬운 용어를 좀 각인을 시켜주신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부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한 번 탁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전혀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제가 이제 기억을 이렇게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물리 전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학부 전공은 천문우주과학이고요. 이제 대학원을 이제 물리학과로 와서 물리학이랑 생물학이랑 화학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융합학문을 하게 됐죠. 네. 네. 나중에 잡은 생물 쪽에서 구하실 것 같은. 잡은 지금 박사 후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포닥으로 갈지 취직을 할지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생물학 쪽이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생물학 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생물이 굉장히 아까 신기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반면 물리학도로서 또 네. 천문우주학도로서 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던 거 있었습니까?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던. 뭐 쉽게 해서 좀 전에 이제 원종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주 같은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학부 때뿐만 아니라 대학원 와서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이 있고 지금도 관심이 있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다 우주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천문우주라는 거시 세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생물학 다시 미시 세계로 왔는데 거시는 거시 세계대로의 이제 좀 신비함이 있고 이제 미시는 미시 세계에 또 신비함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다른 신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 신비하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